안녕하세요, 꼬깃입니다. 오늘은 1.1인치의 가벼운 투인원 플렉스2 13.3인치를 알아보겠습니다. (15.6인치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 액정이 떨리는데 이거 불량입니다. 교환 받기로 했어요. 이어폰 단자랑 C 단자, UFS 슬롯이 있어요. 알루미늄 바디라서 안테나가 있네요. 열 배출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플렉스2 13인치는 발열이 적어서 팬이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측은 S펜이 있죠. 그리고 썬더볼트 포 2개, 전원 버튼, 안테나 스피커 순입니다. 너비는 카드만큼 차이나고 폭은 카드의 반만큼 차이납니다. 구모델을 단종을 안 시켜서 1년 전 모델을 제값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G마켓 삼성전자 공식 스토어 사진입니다. 그냥 보면 다 신형 같고 그렇죠? 하지만 구모델들이 끼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마크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가격은 신모델 가격인데 이건 작년 모델입니다. 우리는 21년에 나온 이온2 플렉스2를 구매해야 합니다. 솔직히 사기는 아닌데 딱 섞기 쉽죠. 잘 확인하고 구매합시다. 이번 제품은 작년 제품과 성능 차이가 좀 나니까요. 간단하게 추천 모델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CPU 무조건 i5로 사세요. i7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뜨거워서 제 성능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i5가 발열 관리가 더 잘 돼요. 13인치는 원하는 대로 사세요. 무게는 둘 다 가볍고 S펜 360도가 필요하면 플렉스, 아니면 이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5인치는 대화면 S펜 꼭 필요하신 거 아니면 이온 사세요. 플렉스가 1.5kg대로 조금 무겁습니다. 만약 가격 차이가 10만원 이내면 MX450 탑재 모델을 사세요. 발열 관리가 더 좋습니다. 다만 게임 하신다면 무조건 MX450 아시죠?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8기가 더 괜찮습니다. 하지만 플렉스는 자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잖아요. 웬만하면 16기가로 구매하세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3만원 정도면 작업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방법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참고하세요. 15인치 내장 모델만 제외하면 무엇을 골라도 추천입니다. 내장 모델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펜이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원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원펜으로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2펜이 달린 외장 그래픽으로 가세요. 물론 제가 그냥 단순히 추천하는 사양입니다. 본인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컴퓨터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인텔을 누가 사냐? AMD 사야지, 르누아르 사! 라고 할 거예요. 물론 멀티코어 성능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싱글코어에서는 인텔이 아직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르누아르가 핫한데 인텔을 추천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플렉스 이온 리뷰를 하면서
아이리스 Xe의 발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AMD의 베가 그래픽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AMD가 그래픽 카드 개발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죠. 인텔의 내장 그래픽으로는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도 60프레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V1이라고 하는 최신 동영상 코덱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코덱입니다. AMD는 이 바로 전 코덱인 VP9까지도 4K까지만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인텔은 이 동영상 코덱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V1을 8K까지 지원해주는 하드웨어가 바로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커와 지포스 3000 시리즈입니다. AV1 코덱이 중요한 이유가 넷플릭스, 유튜브까지도 점점 AV1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8K 동영상의 성능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체험해보고 오세요. CPU 성능 벤치마크인 시네벤치 R23 결과예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25W의 i5 11350에 비하면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벤치마크 시의 소모 전력이 8에서 10W로 찍혔습니다. 아주 낮은 전력으로도 적당한 성능을 내주는 점은 고무적이네요. 다음은 다이렉트 11에서의 성능을 알아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아무래도 성능이 더 나은 플렉스2 15인치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더 높죠. 내장 그래픽의 경우 이온은 DDR4 3200MHz, 플렉스2 13인치는 LPDDR4 4266MHz를 사용합니다. CPU 연산을 제외한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는 더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i5 1135G7과 1130G7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플렉스2 15인치보다 13인치가 5에서 10% 정도 우위에 있습니다. 소비 전력과 발열을 생각하면 오히려 울트라북엔 1130G7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엔 다이렉트 12에서의 성능을 알아보는 타임스파이입니다. 저전력이라 1135의 MX450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 다뤘듯이 내장 그래픽 이온과 비교하면 CPU 성능은 15% 낮고 그래픽 성능은 오히려 15%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플렉스 간의 비교에서는 조금 많이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CPU 성능은 35%가 낮고 GPU 성능은 13%가 낮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측정 방식을 바꿔봤어요. 밝기를 50%에서 아웃도어 모드로 바꿨고 음량은 30%에서 0%로 바꿨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음량만 줄이고 밝기는 오히려 더 올렸어요. 확실히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에 저전력 프로세서라서 그런지 배터리 타임이 가장 잘 나왔네요. 이전 리뷰에서 진행한 테스트는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이온과 플렉스의 배터리 타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기존의 플렉스 이온의 내장 모드에서 오버워치를 테스트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번 플렉스 13인치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기 프레임 드랍 때문에 예열이 필요한 건데요. 동영상으로 보시죠. 결과적으로 10분 정도 연습 게임을 하시고 게임을 플레이 하셔야 합니다. 인텔에서 패치해주겠죠? S펜은 아주 빠르게 따라오고 팝 리젝션도 잘 작동해요. 확실히 아이패드랑은 다르게 EMR 펜촉 자체가 좀 부드러워서 필기하는데 손목에 부담이 없습니다. 필기감은 확실히 와콤이 나와요. 체감상 펜 레이턴시도 이질감을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S펜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펜은 돌지 않고 발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도 소리도 없습니다. 필기용으로는 13인치가 좋네요. 라이브 월페이퍼도 지원합니다. 글레어인 거를 고려해도 진짜 최소한의 반사 방지 코팅이 없어요. 엄청 신경 쓰입니다. 저반사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꼭 필름 써야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다뤘던 결함이에요. 생각보다 이 문제 많이들 겪으시거든요. 13인치에서 유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교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센터 가서 점검 받으세요. 삼성 LG는 이럴 때 편하려고 사잖아요. 대학생이나 외근이 잦은 직장인들 추천합니다. 360도 젖혀서 보여주면 간지나잖아요. 15W 저전력 모델이라서 조용한데 그래픽은 조금만 다운돼서 성능도 출중해요. 특히 유튜브 8K 켜도 팬이 안 돌아요. 침대 위 유튜브 머신이나 롤토 체스 하기 딱입니다. 액정은 선명한데 최저 밝기가 너무 높아요. 불 끄고 사용은 자제해야겠네요.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반짝이기까지 하니까 조금 애매해요. 13인치 투인원의 정석이네요. 1.1kg의 S펜, 타블렛으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방출하지 않고 롱텀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기시였습니다.